안녕하세요, 성민식당입니다. 오늘은 160만 유튜버가 만든 요리, 그 스승이 만들었고 페이커도 먹었다는 그 요리에 도전해봤습니다. 정작 요리의 이름은 없지만 그냥 벤 삼겹살이라고 이름 짓게 했습니다. 아니면 승우아빠의 삼겹살 요리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이 요리의 특징은 일단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따라하기 힘든 부분은 제외하고 따라해봤는데요. 일단 삼겹살을 통째로 약한 불에 익혀줘야 돼요. 대파, 마늘, 양파, 후추 등의 향신채를 넣고 닭육수를 넣어야 되는데 저는 치킨 스톡을 넉넉히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육수의 젤라틴 질이 부족해서 나중에 점성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물을 잠기게 넣어준 다음에 호일로 감싸서 오븐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고기를 쓰는 만큼 후추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90도와 100도에서 12시간 익혀줬습니다. 12 hours later. 12시간 동안 익힌 고기는 매우 부드러워졌어요. 그냥 들면 그대로 찢어질 정도로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이때 꺼낼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바닥에 랩을 깔고 고기를 이렇게 꺼내왔는데 이 과정에서 물렁뼈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 너무 뜨거워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죠. 이게 뜨거울 때 잘 뽑히는데 식으면 잘 안 뽑혀가지고 뜨거울 때 뽑아주셔야 돼요. 저렇게 물렁뼈를 전부 다 제거해 줬습니다. 나중에 저걸 제거하지 않았더니 마지막에 요리가 다 된 상태에서 제거하면 모양이 잘 안 나온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삼겹살을 익혔던 육수는 저렇게 체에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육수에는 간이 안 됐어야 하는데 제가 쓴 치킨 스톡은 간이 된 제품이어서 이 육수에 간이 되었다는 사소한 문제가 있기는 했어요. 자, 채로 곱게 걸러서 그냥 쓰지 않고 생각보다 양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졸여주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에 한다면 닭뼈를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자, 그래서 닭과 삼겹살의 맛이 가득 들어있는 육수를 걸러줬는데요. 이대로는 기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식혔다가 기름을 걷어주는 작업을 한번 하셔야 돼요. 국물 위에 투명한 부분이 전부 다 기름이거든요. 일단 삼겹살 같은 경우는 눌러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밭에 삼겹살을 넣고 그 위에 물을 채운 밭들을 넣고 물의 무게로 12시간 동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12 hours later. 자, 24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고기에 발라줄 럽을 만들어야 돼요. 설탕과 소금을 1대1의 비율로 넣은 다음에 후추와 파프리카 파우더를 넣어줬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향신료는 본인 취향인 것 같아요. 자, 집에 있는 향신료 중에서 적당히 쓰고 싶은 걸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넣는 향신료가 맛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만 나중에 튀겨야 되니까 드라이 허브 같은 건 나중에 튀겼을 때 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눌러준 삼겹살을 가져와서 방금 만든 럽을 골고루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레시피대로라면 현재의 삼겹살은 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럽을 통해서 고기에 짠맛과 단맛을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경험치가 드러나는 부분은 저 럽이 고기에 전체적으로 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 럽이 한 군데에 뭉쳐있으면 그 부분이 더 마를 수도 있고 간이 너무 세지거든요. 자, 그래서 골고루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저 지방층에는 럽이 제대로 묻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층과 다른 부위에도 넉넉하게 남은 럽을 발라주었습니다. 저기 없으면 고기가 너무 싱겁기 때문이죠. 지방 부분은 특히나 느끼하기 때문에 더 잘 발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다시 100도에서 12시간 정도 오븐에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만나요. 12 hours later. 현재 36시간 동안 조리된 삼겹살은 저런 상태입니다. 겉에 발랐던 럽이 굉장히 잘 붙어있죠? 이대로 먹어도 맛있을 텐데 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대요. 다시 12시간 눌러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12 hours later. 자, 이제 눌러주는 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 동안 조리된 고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두터운 판자처럼 변해버렸어요. 보시게 되면 양 끝에 노란색으로 지방이 나와있죠. 자, 그래서 한번 잘라봤습니다. 생각보다 단단해서 쉽게 잘리지가 않았어요. 단면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삼겹살이 매우 얇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여서 슬로우인데 약간 어색하네요. 마치 압축 삼겹살 같은 형태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작업을 해야 돼요. 다음 작업은 소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와인을 졸여주는데, 제가 실패했던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와인 소스를 만들 때 충분히 졸여서 와인만 가지고도 끈적한 질감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묽어서 점도가 더 안 나더라고요. 잘 걸러서 기름도 제거해준 육수인데 좀 얼었어요. 자, 이렇게 거의 조청처럼 변해버린 졸인 와인에다가 육수를 2국자 정도 넣고 잘 섞어줬습니다. 이제 이거를 끓이면 맛있는 레드 와인 소스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더 많은 조리가 필요하지만 집에서 최대한 현실과 타협해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일단 관자를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관자를 구울 때는 너무 익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한 점 같습니다. 저렇게 재료에 비해서 넓은 팬을 쓰실 때는 재료를 올려놓은 곳에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저렇게 수시로 여기저기 왔다갔다 메뚜기처럼 움직여 주셔야 고온으로 재료를 구울 수가 있어요. 관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정도만 익었다고 생각할 때 건져야만 질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관자를 익혀먹기보다는 회로 먹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특히나 경험치가 부족하긴 해요. 잘 구워진 관자는 저렇게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조리 방법에서는 아까의 삼겹살을 튀기는 작업을 해줬는데 저는 센 불에 사면을 한 번씩 구워줬어요. 자, 이제 플레이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끈적한 와인 소스를 깔아주시고요. 예전에 했던 버전에서는 점도가 안 나와서 마음에 안 들었던 적도 있는데 이번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삼겹살을 올려줬습니다. 겉에만 시어링 해준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익혔어요. 보기에도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죠? 자, 그 다음에는 앞에서 구웠던 관자를 적당히 배치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무래도 접시가 심심한 감이 있기 때문에 요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켜야 한다는 녹색 할당제를 위해 저렇게 녹색 풀떼기를 올려줬어요. 특별한 허브는 아니고요. 그냥 집에서 먹다 남은 쑥갓이 있길래 끝에 잎만 떼다가 저렇게 여기저기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어서 확실히 먹고 얘기 좀 해줘. 맛에 대해서. 네? 오빠 속초. 보현 아빠가 유튜브로 배운 요리가 있는데 한번 먹어볼래? 뭔데요? 요거거든? 예쁘게 생겼지? 저 고기 요리. 아, 맛있게 생겼던데 아이고, 맛있. 냠냠냠. 맛이 어때? 소스까지 맛이 어때? 아이. 우쭈쭈쭈쭈. 맛있는 부분만 크게 아까보다. 아까보다 좀 더 크게. 예쁘게 보여주세요. 맛 평가도 해주세요. 시작. 편집하면 되지. 엄마 아빠가 물어봐야지. 몇 점이에요? 좀 해야지. 10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그거 좀. 9골점이에요. 그걸 불렀어. 당신은 어때? 당신도 솔직하게 평가를 해줘. 무수가 진짜 맛있다. 소금 맛있어. 네. 겉이 좀 약간 단단하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닌데? 제일 끝에만 그랬나 보다. 너무 맛있어. 네. 많이 드십시오.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식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요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번에서 4번 정도 만들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메인인 삼겹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제 재량껏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채 부재료와 녹색 풀떼기가 들어간다는 점이 비슷하죠. 요날 같은 경우에는 소스가 제대로 점도가 나오지 않아서 망한 상태였는데, 샐러리 피클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가니쉬였어요. 그래서 이 요리에 대한 총평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맛있습니다. 공을 들인 만큼 기존의 삼겹살에서 느낄 수 없었던 굉장히 농축된 고기 맛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느낌을,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삼겹살을 쌈 싸먹는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공을 들이기는 했는데 이게 좋은 삼겹살을 바로 구워서 먹는 거랑 그렇게 압도적으로 대단히 맛있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색다른 맛은 있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저 레시피를 만든
곳에서는 삼겹살이 비교적 저렴한 고기이기 때문에 저렴한 고기를 이용해서 저런 맛을 낸다는 거라면 되게 훌륭한 요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에서는 삼겹살이 비싼 편이잖아요. 특히나 한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삼겹살이 비싼 부위이기 때문에 이 요리가 만들어진 곳과 우리나라에는 이제 금액적인 차이가 있고 코스트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코스트를 써서 먹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수입산 냉동 삼겹살을 쓰면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서 레스토랑 요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인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이 요리가 마음에 드는 점은 럽을 발라서 굽고 눌러준 작업까지 해둔 다음에 소분을 해서 랩이나 지퍼백으로 잘 밀봉을 한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한 토막씩 꺼내서 겉에만 구워서 간단한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물론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는 조금 맛이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10분 안에 요리할 수 있는 요리치고는 굉장히 맛있는 고기 요리를 즉석으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냉동실에 몇 토막이 잘 자고 있습니다. 조만간 꺼내 먹어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48시간 이상이 걸리는 삼겹살 요리를 해봤고요. 아마 승우아빠님도 이거 보여준다고 누가 따라할까 라고 저같이 이상한 사람들은 굳이 한 번 더 흉내를 내보는 거죠. 다른 소스나 부재료도 똑같이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저 상태로도 충분히 맛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타협해서 조리해 보시는 거는 집에서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맛있는 해산물 요리 레시피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항상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쏙!